지금 요즘에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난 많죠. 왜? 그 특정 질병 사태로 인해서, 그때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들이 이제 막 대거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주식한 지 한 2달 됐어요, 뭐 3달 됐어요, 한두 달 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클럽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제 주식한 지 한두 달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유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분들께 다 두루두루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주식 첫 단추를 잘 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주식 경력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있었어도 그동안에 내가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깬 것 같다, 나 완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는, 내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 너무 크게 베팅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크게 베팅하지 말고 소액으로 해라, 뭐 이런 이제 뻔한 얘기이기도 한데, 소액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소액으로 하면 내가 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만족을 많이 못 하시는데, 그럴 때는요, 소액으로 그냥 모아가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 용어로 따지면은 빌드업 매매라고 하는데, 주식을 이제 계속 하나씩 쌓아가면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특정 좋은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을 한 번에 뭉탱이로 사거나 뭐 이렇게 펑펑펑 사가지고 이제 큰 수익을 노리는 거라기보다는 조금씩 매수를 해서 금액을 점점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내 평균 단가를 좀 주가 흐름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맞춰가다 보면은 나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채널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에 가시면은 빌드업 매매, 빌드업 주식에 대해서 좀 몇 차례 설명을 한 게 있고요. 제 여기 영상에도 과거에 빌드업 매매, 또 다른 이름으로 뭐 셀프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큰 돈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또 맞닿아 있는 거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말아라, 나눠서 쪼개서 사라, 좀 이렇게 모아가라, 그런 매매부터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치 투자하지 말아라 입니다. 가치 투자는 이제 사실은 하지 말아라 하면 좀 이상한 거긴 한데, 이제 제가 말하는 가치 투자는 장기 가치 투자, 뭐 대박을 내기 위한 그런 가치 투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원석, 뭐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찾아서 이거를 사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가치가 될 때까지 좀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건 좀 약간 도둑놈심보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지금 큰 부자가 되겠다, 시간이 뭐 10년, 20년 걸려도 좋으니까 나중에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치 투자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아닌데, 제가 왜 첫 단추를 깨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가치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냐면, 자, 이 가치 투자는요,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실력과 경험과 자본력이 있고 막 그런 통찰력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한번 도전해보고, 그때 비로소 나의 이제 스타일을 그렇게 맞춰볼 수 있는 영역이지, 초짜들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주식으로 제대로 재미도 못 본 사람들이 가치 투자한다고 잘 될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치 투자가 뭔가 투자를 해놓고서 10년, 20년 뒤에 갑자기 눈 감고 딱 뜨면은 그 결과를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다 그거를 감내하고 견뎌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그 기업이 어떻게 되든 그거를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는 주식 초보자들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뭐 그러면 이미 그건 초보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좀 마지막 판, 끝판으로 좀 밀어두시고, 첫 단추는 그걸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주식 사야 되나요? 언제 살까요? 언제 팔죠? 이런 질문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주식 잘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어떤 주식 사야 돼? 나 언제 사? 이러다가 이제 또 뭐 들고 있는데 막 수익이 나요? 언제 팔아? 막 이런 질문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질문의 그 포커스 자체가 결과죠, 결과. 딱 그 내 행동의 최종 선택을 내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 선택을 미루는 거거든요. 결과적인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돼요. 첫 단추를 깰 때는요, 그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 어떤 종목들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그런 이제 그 사고의 흐름, 행동 결정의 양식,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배울 생각을 하고 그걸 궁금해 하셔야지, 결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운이 좋으면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사람 하란 대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결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과정에 집중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서 빼세요. 주식에는 무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지금도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종종 달려요. 주식은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내가 40년 해봤더니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은 주식 잘하려면 무조건 칼손절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주식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무조건 오를 거면은 이거 뭐 누가 이렇게 뭐 힘들게 주식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갖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오를 것 같으면 무조건 잘라내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게 발전이 없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주식을 잘 하려면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빼고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됩니다. 그 어떠한 일도 나에게 닥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상황에 맞는 대처는 어떤 것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주식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거고요. 그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면, 계속 회피하려고 하면, 특정 경험을 계속 회피하려고 하면 내 주식의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그 환경 쪽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뭐 제가 이제 손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칼손절 얘기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얘기하니까는 칼손절, 주식이 안 오르면 무조건 칼손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칼손절을 하면요, 칼손절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 경험이 없으면요, 좋은 종목을 고르기도 어렵고요, 좋은 종목을 만나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서 내 경험의 폭을 넓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다는 것. 특정 상황은 배제하면서 나는 저거 안 돼, 난 저거 안 해, 나 저거 안 해, 이런 식으로 배제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물론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절름발이 상태로 평생 주식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식의 방향을 길을 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소액으로. 그런데 소액으로 하되 고액으로 하는 것처럼 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갖고 주식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20억, 30억, 1억, 2억 이걸로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지, 뭐 베팅 위험한 데다 막 해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데요, 소액으로 주식을 하는 순간 이미 그건 하이 리스크가 아니에요. 완전 로우 리스크입니다. 완전 로우 리스크로 하면서 뭐 로또 사듯이 도박하듯이 나한테 대박을 안겨다 줄 거를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의미 없이 돈 잃어버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소액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게 될 것 같아갖고 고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주식 인생이 박살이 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는 절대로 주식을 하실 때는 고액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내가 1억, 2억, 10억, 20억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사고서 그냥 오르겠지 이러면서 그냥 기다릴 겁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사고서 안 오르면 그냥 막 칼손절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손절 팍팍 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뭔가 이제 좀 잘 안 풀려나갈 때, 내가 산 주식이 잘 오르지 않았을 때, 막 손실 상황일 때,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물타기를 택하는 순간 전략적인 선택을 모두 다 스스로 바닷물 속에다 그냥 내던져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물타기는 참 쉽죠. 그냥 떨어지면 계속 그냥 사는 겁니다. 계속 사서 오를 때까지 사는 겁니다. 내 자금이 무한력이면 그냥 오를 때까지 사면 돼요. 언제까지? 그 주식이 상패만 당하지 않으면은, 오를 때까지 사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뭐 누군가가 횡령을 한다던가 막 배임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럴 만한 기업이 아닌데 갑자기 상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정말 막 이상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물타기 계속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타기를 무한대로 할 자금력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물타기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요, 애초에 주식을 안 합니다. 네, 지금 제 채널을 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해당이 돼요. 물타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물타기라는 거는 초보자도 해서도 안 되고 중수도 해서도 안 되고 고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식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관련해서 예전에 영상으로도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고서 왜 우리가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지, 물타기의 끝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이제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열이면 열 물타기 하거든요. 항상 내가 산 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물타기 하는 거 습관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단추를 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주식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착각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좀 운이 있을 거야. 아, 저 사람들 저렇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를 해도 야, 저 실패자 같은 녀석 얼마나 주식을 못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좀 달라. 난 책도 많이 봤고 나 공부도 잘했고 주식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잖아요. 100% 깨집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솔직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공부 잘했던 사람이고 뭘 해도 금방 배우는 사람이었고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처음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가 아니라 그냥 정말 몇 년 겪었습니다. 엄청 많이 수업료도 많이 냈고.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다 착각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하란 대로 안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란 대로 안 해요. 왜? 내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다 책에서 봤던 거고, 야,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건데 다 알아. 야, 그렇게 다 아는 얘기 그만해. 나 이제 그냥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 뭐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이런 거 보는 거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기 시간에 이런 주식 영상을 보고 계시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저만 해도 솔직히 주식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잖아요. 뭘 하잖아요. 그럼 주식 안 봐요. 내가 모르고 내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그거 보고 있습니까? 그건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초보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이 다 초보일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볼 땐 다 초보예요. 고수는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쩌다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진짜 어쩌다 본 거고, 본인이 이런 주식 영상을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초보라는 거를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증명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착각한 채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이렇게 다 말하는 거를 못 지킬 것 같다. 아, 나 그거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요, 하지 마세요. 할 거면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펀드가 있죠, 펀드. 저희 이제 주식 채널에서 펀드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긴 얘기지만은, 펀드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펀드라는 게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내 자금을. 그 전문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를 떠나서 거기에서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낮 없이 고민하고 그 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나보다는 나은 거예요, 본인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결과가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래도 그렇게 펀드에 맡기는 건 좀 재미없잖아 싶으면요, 그런 식으로 좀 맡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제 뭐 클럽 얘기하려고 하네 뭐 이러시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게, 저는 이제 이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런 거랑 떠나서 이런 거랑 별개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다 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만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그래, 공부도 하기 싫고 못할 것 같고 나 스스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 놓는 거예요.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클럽에서도 두 가지 부류의 이제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너무 배우고 싶어서,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하면서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매매일지 같은 걸로 막 소통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 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는 배우기가 싫다, 배울 시간도 없다, 주식할 시간도 없다, 그냥 하란 대로 그냥 사고 파는 거 정도만 하겠다, 대신 수익은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맡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맡기는 분들이 결과가 더 좋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막 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클럽에서 돈 번 거 개인 매매로 까먹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아예 맡겨놓은 분들은 오히려 결과는 더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예 맡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본인이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은 2배, 3배, 10배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어설픈 각오로는 힘듭니다. 네, 이게 주식판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첫 단추를 잘 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늘상 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좀 잘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시기 힘들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 주식비더 공인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투자 클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 해드릴 거고요. 이 채널 말고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채널 또 있죠. 거기 가시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고, 실전 매매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